오늘은 이제 두 번째 민족 1920년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거 좀 간단하게 정리해보면요. 1920년대 들어오기 전에 1910년대에는 무단 통치라는 걸 진행했었죠. 그리고 그 결과 3.1 운동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죠. 그래서 문화 통치라는 새로운 통치 방식을 3.1 운동의 결과 가져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920년대의 통치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 분열 통치가 진행되는데요. 당연히 계기는 3.1 운동이죠. 3.1 운동이 계기가 됩니다. 요거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거 부분을 좀 볼 텐데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문관 총독이 임명 가능해집니다. 그죠? 하지만 실제로 임명된 적은 없어요. 그럼 이제 민족 분열 통치 요것만 봐서는 기본적으로 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민족 분열 통치의 근본적인 목적이나 내용은 뭐죠? 누구를 일반 사람들을 어떻게 친일파를 양성하는 거에 목적을 두죠. 친일파 양성. 네, 친일파 양성이 목적을 둔다라는 거. 요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친일파 양성. 친일파 양성이 목적을 두는데요. 그래서 헌병경찰제를 보통경찰제로 전환시킨다. 하지만 인원 증가시켜서 사람들 감시 더하는 거. 다음 신문과 잡지 발행 허용해 줍니다. 또 언론이나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인정해 줬는데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요거 인정해 주는 거에서 참 끝나면 좋은데, 요것 때문에 우리나라 민족신문 만들어지죠. 동아일보랑 조선일보 요런 거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요거 검열이랑 삭제하는 거, 총독부 허락 없이 못하는 거, 이런 식으로 조건 주고요. 그 다음에 제 2차 조선 교육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조선어 이제 어떻게 해요? 교육 허용하는 거죠. 하지만 제2외국어처럼 배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반일 세력을 탄압하고 누구? 친일 세력을 후원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목적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 요걸 기본으로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친일 세력을 후원하고 한국인들의 단합과 통일을 방해하려고 했다. 그래서 민족을 이간질하려는 정책이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경제 정책으로는 삼미증식 계획이 진행이 되는데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인구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산업화가 진행이 됐죠. 1차 대전 끝나면서 물자 만드는 데 동원이 됐고, 일본 인구 증가하면서 식량 문제가 발생하니까 논을 조선으로 돌린 거죠. 그래서 조선에 쌀 생산합니다. 그래서 논으로 개량했고, 종자, 수리시설 확충했는데 이거 부담은 누구에게? 부담은 다 소장농한테 간다. 그래서 소장농한테 실제로 부담이 가면서 농촌 경제가 더 악화된다 이거죠. 그래서 애들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모두 다 떠나는 결과가 갖고 온다. 자, 그래서 증산된 것보다 수출량이 훨씬 더 많아졌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조선의 식량 사정이 더 악화됐고, 그래서 잡곡을 준다. 누구에게? 조선인들에게 잡곡을 준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삼미증식 계획은 이러한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또 하나, 회사령을 일본이 폐지했죠. 회사령을 폐지하면서 이제 어떻게 신고제로 모든 걸 변경한다라는 거죠. 신고제를 변경한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국내 민족운동입니다. 자, 1920년대 드디어 사회주의가 들어왔습니다. 누구로부터? 1910년대부터 소련으로부터 들어오기도 했고요. 유학생, 그 다음에 지식인, 해외 독립운동가, 이 사람들로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회주의가 일부 청년들을 중심으로 확산이 된다 라는 거고요. 우리나라 독립운동 세력은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분화가 됐는데, 민족주의 계열은 실력 양성을 주장했고요. 사회주의 계열은 이제 사회운동, 단체 조직, 농민과 노동자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 나중에 결국은 분화가 되죠. 어떻게? 타협적 민족주의 애들과 비타협적 민족주의 애들로 나눠지게 된다라는 거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나중에 친일파가 되고 얘들이 자치론을 주장한다라는 거 했었고요. 얘들은 나중에 계몽운동 진행하면서 결국은 요 둘이 합쳐져서 신관회가 만들어진다. 이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물산장려 운동입니다. 물산장려 운동인데요. 물산장려에서 상품 침투가 증가하게 돼서 조선인 기업을 살리기 위한 운동이었다.
그래서 평양에서 시작됐고요. 조만식이라는 사람이 주도합니다. 그래서 조선 물산 장려회를 조직한다. 이게 전국으로 확산이 되고요. 물산 소비 증가하는 거. 하지만 요게 문제죠. 사회주의 세력이 비판합니다. 사회주의 세력이 조선인 기업가를 위한 운동이었다 라고 비판을 하죠. 사회주의 세력이 조선인 기업가를 위한 운동이었다고 비판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밀립대학 설립운동인데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일본이 원래는 보통교육, 초등학교 교육과 실업교육을 유지로 실시했고 조선에는 대학을 설치하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민족 정신을 가진 대학을 만들기로 했고 뭐예요? 밀립 대학 설립 기성회라는 걸 만들어서 한민족 1천만이 1원씩만 내자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했는데 요게 결국은 총독부의 방해로 실패했죠. 그래서 뭐 수혜기금 이런 걸로 다 빠져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총독부가 학교를 만들어주죠. 그 학교가 바로 경성제국대학. 요거 설치해서 식민지 요거 더 먼저 누릅니다. 자, 그 다음에 농민운동인데요. 자, 농민운동은 소작료 인하 소작권 보장. 원래는 초반에 이랬습니다. 초반에 이랬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조선 농민 총동맹이라는 걸 만듭니다. 원래는 노농총동 원래는요 요거 합쳐서 조선 노농 총동맹이었어요. 근데 여기 나중에 조선 농민 총동맹으로 확장됩니다. 농민 총동맹으로 확장이 됐고 얘네들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 암태도 소작쟁이가 있죠. 근데 1930년대가 되면 민족투쟁까지 확장된다. 자, 얘들은 노동 조건 개선이 근본적인 목적이었고 27년에 조선 노동 총동맹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얘도 30년대가 되면 먹고 사는 걸 넘어서 민족투쟁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원산총파업, 이거 영국인 회사예요. 영국인 회사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60만세 운동인데요. 60만세 운동은 누구? 순종이 승한 계기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세력과 일부 민족주의 세력 만세 시위 계약했고요. 순종의 장래일에 만들려고 했죠. 그래서 일부 학생들이 중심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과학학생연구회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 단체가 학생 대표로 참여를 해서 준비를 하게 됐는데 일본의 사전 발각이 돼요. 일본의 사전 발각이 되면서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결과를 갖고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광주학생회를 항일운동인데요. 이거 뭐예요? 조선인하고 일본 학생 간의 충돌이 있었고 차별교육, 요게 제일 큰 문제였죠. 그래서 애들은 식민지 교육 철폐했고 그 다음에 조선 학생 희롱당한 학생이 박기옥 선생님과 박주채 선생님 이야기가 있었죠. 그 박주채 선생님과 박기옥 선생님 요분들 석방을 요구하는 이런 조선 학생 석방 요구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이게 근데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죠. 요거와 더불어서 또 사실 신사참배 거부했었잖아요. 누가? 광주 학생들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신간회의 지원을 받았다. 신간회의 지원을 받았다. 전국으로 확산이 됐더라. 그래서 이건 3.1운동 최대의 민족운동이라는 의의점을 갖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간회 이야기인데요. 신간회는 일부 민족주의자들이 이제 뭘 주장해요? 자치론을 주장하죠. 얘들을 무슨 단체라고 불렀냐면 타협적 민족주의 애들이다라고 불렀고요.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 있었냐면 이광수랑 최린이 있었고 이광수는 민족 개조론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민족 개조론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민족 개조론이라는 걸 발표해서요. 이제 요거 이제 일본이 분열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건데 요게 있어서요.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연합해서 정우회 선언이라는 걸 선언하게 되죠. 그래서 조직을 합니다. 그들은 민중계몽운동을 진행했고요. 강연회 개최하죠. 지배정치 비판했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광주학생 항일운동에 조사단을 파견한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초기에 진행이 되는데 사실 요거 말고 이제 배경이 된 게 또 있어요. 뭐냐면 소련의 지원이 좀 있었습니다.
소련의 지원이 있었는데 소련은 어떻게 왜 지원했냐면 사회주의 세력이 그만큼 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 사회주의 세력이 그만큼 강하지 않았으니까 사회주의 세력을 더 키워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사회주의 세력을 조금 더 키우기 위해서 얘네가 이제 민족주의 세력과 연합을 하라는 거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충분히 사회주의 세력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사회주의 세력에서도 이제 나올 때 됐다. 나와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일제가 탄압합니다. 더군다나 누가 들어오냐? 타협적 민족주의들이 들어와요. 요거 가입하니까 이제 누가 등장하는지 누가 싸우는 거예요? 사회주의 애들하고 싸우는 거죠. 얘네 왜 들어오냐? 문제가 많다. 아니다. 그냥 해라.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라는 겁니다. 요게 그래서 결국 이렇게 내부 갈등이 일어나고 결국은 분열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사회주의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해체가 됐다라는 거죠. 그다음 이제 봉오동 이제 국외인데요. 봉오동 전투가 일어납니다. 누구? 홍범도의 대한 독립군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부대가 등장했다라는 거고요. 원래 이 지역에는 서로군정서군, 대한독립군, 대한광복군 총영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청선이 대첩, 김좌진의 부대죠. 북로 군정서군 과 대한독립군을 중심으로 해서 어랑촌 전투 이런 거 진행했었죠. 하지만 이런 게 진행되니까 일본 애들이 어떻게 해? 우리나라 사람들 죽이죠. 그거를 간도참변이라 합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보복을 했죠. 일본군이 보복을 합니다. 일본군이 요거에 대해서 보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죠. 다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도망가요? 완전 바깥으로 도망가는 거죠. 자, 그 과정에서 이제 일본인하고 중국 애들하고 또 지들끼리 후적후적하죠. 이 사건을 훈춘 사건이라 합니다. 훈춘 사건이라는 것도 있어요. 훈춘 사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중국 마적대하고 일본하고 짜고 중국 공사관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는 우리나라 사람들 죽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이 사건 조작까지 진행을 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러시아의 자유시 스보보딘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 사건을 자유시 참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립군 내부에 지휘권 분쟁이 발생하게 됐고 이러면서 누가 짱이니 여기서 뭐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걸로 서로 간에 대립이 나타나죠.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뭐 무장을 해제하니 많이 이런 걸로 서로 짜증내고 서로 전쟁을 하고 이러니까 야 우리나라에서 군사 쓰지 말랬잖아 라고 러시아가 대놓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러시아의 이런 대놓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하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무장 해제당하고 많은 독립군이 희생당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를 만든 거죠. 참의부는 임시정부 산하단체였고 정의부는 그 지청천의 서로군정서군 이런 세력들 원래 만주에 남아있던 애들 시민부는 자유시 참변 갔다 온 애들 근데요 요 사이 요거 빼먹었네요. 간도 참변 이후에 넘어가면서 결국은 밀산부에 모이죠. 밀산부에서 대한 독립군단을 만들어서 넘어간 거죠.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재정비했고 요건 자치정부 역할을 하고 세금까지 걷습니다. 조세까지 걷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요게 나중에 통폐합이 된다. 그래서 참의부, 정의부, 시민부가 있는데 저희 신간에 요거를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이제 이거 얘기를 할 건데요. 좌우 합작 운동이라고 불러요.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연합된 거잖아요.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좌우 합작 운동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연합이 됐는데 요거 말고도 사실은 또 있습니다. 중국 본토에서 있었던 건데요. 그거는 모르셔도 되고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결국은 연합해서 국민부와 혁신의회로 나눠지게 됩니다. 국민부는 남만주, 혁신의회는 북만주 이렇게 쪼개지게 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자 이제 이러면서 이제 통합운동이 진행이 된다라는 것까지 아시면 되고요. 의열투쟁인데요. 의열단은 김원봉이 조직을 했죠. 그래서 5파계 7가살이라는 걸 주장했고 조선 혁명
선언이라는 거 신채호가 작성한 거 있었고요. 의열단의 대표적인 사람 나석주, 동양초식 기사 퍼뜨린 사람이죠. 김상옥, 그다음에 김지섭 이런 사람들이 분들이 계셨고요. 한인애국단은 김구, 침체되어 있는 임정을 살리자는 거죠. 국민대표 회의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고 만보산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만보산 사건 때문에 결국은 완전히 중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엄청 싫어하거든요. 일본이 이거 이간질한 거긴 한데 그러면서 결국은 이봉창, 윤봉길 의거가 있었고요. 이 윤봉길 의거는 어떻게 돼요?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까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2단원 여기까지 정리해 봤어요.